국회의원 한번 역임을 하셨고요.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던 이상진 예비 후보자. 아유. 뭐 시청자들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누구나 겪었을 만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. 아버님이 이제 45살, 어머니 43살에 제가 늦둥이로 태어났죠. 아버지는 실수로 태어났다고 그래요. 저희 큰형하고 둘째가 이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때 아버님은 사업하고 전국 돌아다니다가 가끔 이제 뭐 큰아들 둘째도 보러 올 거 아닙니까? 그때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났다고. 그 어릴 때 그냥 그 천덕꾸리 취급받으면서 그 어머니는 저를 좋아하고 아버지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그런 뭐 에피소드랄까 저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었죠.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한테 보냈어요.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형이 이상규 공부를 잘하니 네가 키워라 해서 이제 김제 무학사 밑에서 학교 다니다가 6학년 때 전학을 갔어요.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.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철없는 뭐 반항인데요. 아니 학원을 안 보내주는 게 제가 공부 선수인데 공부도 잘해가지고 뭐 고등학교 시험 봐서 했는데 그 가출을 한 달 동안 했습니다. 아이고. 나중에 형주하고 형이 이렇게 왔더라고요. 미안하다고 도련님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학교를 졸업했지만 공부는 안 하고 아무튼 내신 꼴등급 맨 뒷자리. 그때 체력 측정하면 반에서 1등 뭐 이렇게 뭐 그런 문제는 아니었지만 좀 사춘기를 세게 보냈고 그래서 대학하고 군대 갔다 와서 철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2년 동안 3학년 복학해서 공부 열심히 한 결과 좀 그때까지 머리를 좀 스마트했던 모양입니다. 여기 주영철 보좌관보다 좀 스마트하지 그때 신랑감 후보 1등 그 증권맨이 됐습니다. 그래서 그때 한 10년 동안 셀러리맨 생활하면서 정치, 경제, 사회, 주식 가격이라는 게 정치, 경제, 사회 모든 걸 반영하거든요. 하면서 잘했는데 시험 봐도 1등, 뭐 실적도 1등, 펀드 매니저 생활하면서 뭐 애널리스트 하면서 잘했는데 노조 간부를 했어요, 집행부. 근데 그때 대한민국에서 한 두 번째로 센 이익채 회장이 정지영 씨 오른팔. 현대증권을 오면서 뭐 제가 노조 집행부를 했지만 저는 이제 합리적인 사람인데 이렇게 하는데 제가 뒤에서 막 이렇게 조정하는 걸 오해를 해가지고 막 2년 동안 인사불이익을 주고 괴롭히더라고요. 아이고. 그래서 과감히 사표를 던지고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결혼 이야기를 걸었는데 그 결과 흘러 여기까지 왔고요. 경영하다가 굉장히 재벌 대기업의 아픔도 갑질을 받고 그래서 또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어릴 때 꿈이 항공사 이스타항공 창업하면서 독과점을 깨트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또 뭐 일부 기득권 또 일부 관료들 노선도 안 주고 이런 또 아픔. 그래서 이제 을의 눈물을 좀 닦아야 되겠다. 왜 정치가 이런 걸 닦아야 되는데? 잠깐만, 이스타항공을 이제 창업했다고 했잖아요. 나이가 몇 살 때 창업한 건가요? 그때 한 11년 전이니까 이제 40대 한 중반 정도 됐죠. 돈은 그럼 그 당시에 많이 축적이 돼 있었나요? 창업하려면 돈이 많이 들었을 거니까. 저는 이제 셀러리맨부터 했는데요. 그 당시에 프리코스닥이라고 증권사 직원들은 주식을 못 사지만 코스닥 상장되기 전에 그 회사는 투자해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인터파크 김대중 대통령 때 벤처기업 1호 인터파크 거기에 전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전 재산을 올인했죠. 와. 저 혼자 했습니다.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거기 왜 하냐 막 이러시면 아니다옵니다 뭐 저는 좀 그쪽에 감각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. 워낙 수학을 잘해가지고. 그 몇 배 버는 거예요 그때? 거기서 한 뭐 10배 이상 수익 났죠. 한 1년 만에. 그게 또 뭐 복리로 재투자되고. 그래서 이제 돈을 좀 벌었기 때문에 이스타항공 만들 수 있었던 건가요? 예, 그게 그 자금이 이제 시드머니가 되어서 이제 이스타항공 창업자이 됐거든요. 제가 이제
공부는 좀 손에 안 넣고 못했지만 수학을 100점 만점에 108점 받은 사람입니다. 기네스북에 올려야 돼요. 담임 선생님이 너무 어렵게 냈는데 이게 좀 어렵게 내면 점수가 낮을 줄 알았는데 저는 다 맞았고 주관식도 거의 다 맞았고 그러니까 2등은 70점 전교에서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고 108점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. 제가 따졌더니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그 증권맨 생활을 잘 했고요.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도 하고 직업으로 계속 하시죠 왜? 험난한 길을. 아까 노조 간부하다가 아,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런 과정에 정치가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. 그래서 이제 정치에 뛰어들어 국회의원도 전주을에서 한 번 했죠.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2년이 되어서 실물 경제통이니 청와대로 올라와라. 그래서 일자리위원회에서 한 그 1년 동안 정책 개발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중소벤처기업 진흥공간, 중소기업, 벤처기업을 진흥시키는 기관입니다. 스케일업 시키는. 글로벌 기업 만드는데 40년 된 기관인데요. 그 전라북도 출신을 처음으로 또 중소기업, 벤처기업을 해봤고 좀 챙겨라. 그리고 전국이 좀 어려우니 호남이 어려우니 좀 챙겨라. 네, 그렇게 해서 그 중소기업 진흥공단 이사장을 하고 좀 지역을 좀 챙기기 위해서 이제 사표를 던졌는데요. 그 에피소드 하나 드리면 아까 주영철 그 보좌관이 나오셨잖아요.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이 100% 자회사가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22조를 관리하는 게 그때는 제 밑이었는데 지금은 경제부장 올라가니까 좀 이렇게 막 갑각을이 바뀌는데요. 아주 그냥 능력이 있고 세상 이치가 다 그래요. 네, 그런 에피소드는 있습니다. 네. 예. 알겠습니다. 박수 한번 쳐주세요. 그러면 우리 이상직 후보님께서는 어떤 세상, 어떤 경제관을 갖고 계십니까? 그 아까 노조 간부하다가 뭐 잘린 거랑 마찬가지로 했잖아요. 네. 그러면서 제가 첫 그 사업을 39살 때 상장기업 오너 겸 회장이 했어요. 그분이 한 30년 된 회사인데 간판만 내리지 말라 이게 자기 아들들한테 안 주고 경영수업을 큰아들 둘째를 시켰는데 그 이유가 제가 뭐 증권매 펀드 매니저 할 때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하고 했는데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.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었고 했는데 이 매년 납품 당사를 후려치는 거예요. 아, 재료비가 그 다음에 올해 올랐는데 실사를 해요. 다 장부 내주니까. 그 해 안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한 3년 하니까는 이게 이 물가 상승률 이상이 안 나오는 게 영업이익이 진짜 그 직원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까 좀 목돈도 있었고 그래서 어릴 때 꿈이 이제 항공사를 창업해서 그 배짱있게 이제 대한항공아시아 독과점을 깨트렸는데 또 그 과정에서도 막 기득권을 자기가 얼마나 많습니까? 뭐 노선도 안 주고 아무튼 남들은 그냥 산전수전만 겪어도 도 같은 저는 그냥 항공사까지 하면서 이제 산전수 공전까지 겪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을의 눈물을 안 닦아주면 안 되겠다. 정치인들 경제 전문가 별로 없잖아요. 그래서 야 정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들어왔고요. 그게 큰 그 진출한 배경이고 두 번째는 전주가 옛날 뭐 전주시 조선왕조 500년 하고 6대 도시였는데 지금 20대 도시에 밀려 있어요. 일자리도 없고 막 그 경기도 어렵고 그래서 전주를 좀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걸 좀 확 띄워야 되겠다. 이 두 가지 때문에 후보님은 보니까 공정경제 쪽에 방점이 좀 더 찍혀 맞습니까? 예. 그러니까 두 가지 축이 좀 있지 않습니까? 또 하나 이제 소득주도성장 이렇게 있죠. 그러면 이제 연에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. 아까 전주를 좀 띄우겠다 얘기하는데 전주 그 한옥마을 막 해갖고 막 많이 떴지 않습니까? 전주에 도움 안 되나요? 그 이제 한 1000만 명 정도 이제 방문을 하는데 보통 그 여행 가면은 먼 곳에 갔다가 서울 집에 가려 가까운 데서 잠을 자고 가잖아요.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전라선이 이제 여수가 회 먹고 순천만에서 좀 석양 보고 잠은 한옥마을에 자고
그 다음에 구경하고 가야 되는데 이 뭐 제가 국회의원 했을 때에 뭐 잘못 있는지 어찌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머물고 가야 되는데 전주 찍고 다른 데로 이제 간다고. 순천 여수에 자고 가는 게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많이 오는데 체류형이 안에 머물지 않아요. 그래서 경제도 안 좋고 확 떨어져 있고 굉장히 어렵고 또 거기다가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의원님인데 손혜원 의원님이 또 목포를 해가지고 이게 또 여수 전주를 안 하고 또 호남에서 목포로 가버리니까 전주는 그냥 싸도록 이렇게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제를 잘 알고 컨텐츠가 있으니까 천년 문화의 컨텐츠를 가지고 경제를 확 띄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시민들의 가장 큰 정책적 어떤 니즈랄까요? 그게 일자리 쪽인가요? 전주도? 첫 번째가 경제 일자리고요. 네. 두 번째 이제 환경, 세 번째 이제 문화. 환경은 어떤 측면의 환경이에요? 그 취업률도 77개 대도시 중에 한 73등, 75등 꼴찌고 미세먼지도 미세먼지 익산 심하죠. 전주가 꼴찌예요. 공업도시도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지금 뭐 정책이 잘못되고 그죠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. 제가 더 공기도 맑게 하고 경제도 확 띄워야죠. 그러면 그동안에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일을 하시면서 나는 이거는 좀 잘했다라고 내세울 만한 성과가 있습니까? 너무 많아가지고 뭐 짧게 하세요. 국회의원이 야당 국회의원이 자화자찬 좀 그만하라고 아니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만 뭐 지역적인 겁니까 아니면 뭐 아니 전체적인 거 한두 가지하고 지역적인 게 있으면 이제 산업 정치 신산업 말을 하잖아요. 근데 산업부가 잘은 하지만 조선 철강, 자동차, 정유, 뭐 항공 이런 게 기존 산업이잖아요. 아무래도 기득권이기 때문에 변화가 더디고 신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구조적으로. 신산업을 하는데 중소벤처부가 해야 되고 중진공은 집행하는 기관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 증권과 펀드 매니저 MNS 하면서 감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. 핀테크,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, 전기 자율차, 그 농생명 스마트팜, 네. 그 항공 부품 서비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네. 이런 쪽이 또 아이러니하게 다행히 중소기업이고 스타트업 핵심 기업이에요. 네. 이런 걸 발굴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있으면 유니콘 기업이 될 걸 한 10개 정도 해놨고요. 아 그래요? 예, 또 군사는 저희 GM도 떠나고 그 현대중공 떠났잖아요. 네. GM이 또 먹튀했잖아요. 8천억 줘도 군사는 떠났거든요. 제가 그때 주지 말라고 건의를 했거든요. 정부에, 청와대에. 8천억은 중소벤처 핵심기업 주면 군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. 호주도 그렇게 했다. 지원을 안 하고 했는데 기업이 돈을 줬는데 이제 먹튀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 중소기업, 벤처기업, 핵심기업 중에 전기차, 자율차 그런 걸 중진공에 발굴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군산으로 오겠습니까 했더니 다 오겠다고 해서 전기차표를 만들어라. 일개 기업으로 하면 특혜 시비가 있으면. 그리고 광주역 일자리 6개가, 5개가 있는데 군산역 일자리는 똑같이 규정발전법이 통과가 되면 똑같이 지원되니까 원래 오겠다. 그 전기차 협회 완전차 버스 상용차부터 해가지고 부품회사에 한 20개 회사가 오기로 해가지고 그 상생 협약을 문재인 대통령님 앞에서 했고요. 그러면 그게 어제, 예. 전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나요? 군산에서 이제 그 GM 떠난다고 네. 새만금을 했는데 네. 어제 이제 그 첫 삽을 뜨고 기록을 했는데요. 그게 그 산업 역사상 재벌 대기업이 이게 산업을 주도하지만 중소벤처기 주도한 적이 없습니다.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걸 가지고 문성인 위원장이랑 감동해서 민주노총, 한국노총이 유일하게 6개 일자리 중에 서명을 했어요. 공동서명을. 수평적, 상생적. 아 민노총, 한국노총이 같이? 예, 6개 상생의 일자리 중에 군산의 일자리만 그렇게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2년 동안 그거 하면서 많이 혼나고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. 그렇지만 이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했고 그래서 아까 주현철 부장한테 말한 대통령이 너무 잘한다 말하는 분은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군산까지 와서 했고 근데 이제 그게 군산하고 전주는 1시간뿐이 안 걸려요 차로. 전주는 교육을 더 준다 문화가 더 학교도 많고
그러니까 이 그 인재들이 훌륭한 학교가 많죠. 고등학교도 훌륭한 학교가 많습니다. 저도 좀 훌륭하다. 그 여기서 네. 전주가 말하는 출퇴근 거리니까 여기 인재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좀 알겠습니다. 영향력이 있습니다. 네.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중에서 이건 참 잘했다, 이건 좀 아쉽다 라고 할 만한 것들 꼽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?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조금 전에 주행철 부장한테 말했듯이 대통령님한테 저는 이제 실물 경쟁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뭐 산전수 공기전을 다 겪었다고 했는데 인생 현장은 아마 저만큼 많이 하는 사람들 드물 거다. 그래서 말씀드려가지고 바뀐 것도 있고 보완된 것도 있고. 네, 뭐가 있어요? 그 두 가지가 말씀드리면 그 대통령 되기 전과 또 일자리로 해서 뭐 시정일관 건의했던 건데요. 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도 이게 소상공인이 어렵다. 이게 이들 공정의 생태계와 좀 잘 사는 걸 해줘야 된다 하는 과정 중에 쭉 여러 가지 설명했습니다. 그래서 그 중에 그분이 그 카드 수수료 반값. 제가 국회의원 때 납품단가 후레치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제 이상지가 쓴 거고요. 그 대형마트 의무직은 여러 의원들이 이제 같이 했고, 납품단가는 제가 혼자 한 거고, 이제 그 카드수수료 반값도 이제 저 혼자 시종일관 하면서 경제민주화법들을 통과시켰는데. 국회의원 시절에? 예. 그래서 이제 갑자기 왜 떨어졌어? 국회의원을 했고, 예. 떨어진 게 아니고, 그 다음에 저를 공천을 안 줬죠. 그랬네. 네, 저격 공천이 당한 거죠. 그 저는 낙선한 게 아닙니다. 굉장히 민감하시네. 저는 공천 받으면 무조건 이기는데 공천을 안 주니까 못 이기잖아요. 당에서. 그러니까 그런 거고. 그러면 그 김종인 대표가 안 준 겁니까? 예, 그때 저를 안 주니까 또 다른 후보를 최행적으로 줬는데 그 후보가 저기 정문천 후보 그때 새누리당. 네. 박근혜 그쪽 다 대통령 당한테 거의 떨어진 거죠. 근데 제가 아닙니다. 오해하지 마십시오. 알겠습니다. 예. 그래서 그때 쭉 하고 있을 때에 대선 때 좀 도와달라 해서 지금 저하고 총괄 선대위원장을 하고 또 직능위원장을 19대 4년이나 했어요, 제가. 네. 초선이면서. 그래서 이제 그 직능단체 경험도 있고 해서 카드 수수료를 요즘 말하는 제로페이. 제로페이를 해야 된다. 왜 고급 정보도 가맹점에서 빅데이터를 주고 왜 돈도 또 2% 주냐. 돈을 바꿔줘야 되는데, 그렇잖아요. 페이스북에 했는데 제로페이 하는 거고 위챗도 0.3인데 뭔 평균 2%예요. 근데 왜 카드사한테 고급 정보도 주고 돈도 2% 뜯기냐 가맹점이. 이건 제로페이를 한다. 이게 모바일 앱으로 하면. 그랬더니 가만히 들으시고 그 정책을 완성해달라고 해줬고, 그리고 또 제로페이를 하라고 했는데 좀 꼬인 게 있어가지고 이제 좀 진행이 더딘 게 있죠. 그리고 통신비, 요새 그 민주당 공약 1호 무료 와이파이 한다고 나왔죠. 네. 국회의원 때도 그렇고 뭐 그 공약 전에도 대통령 되고 나서 했는데 뭐 유영민 장관한테 말했지만 유선으로 하는 거 끝났다. 와이파이 셋톱박스만 있으면 공중전화든 전봇대든 뭐 자동차 마을버스 KTX 지하철을 하면 이 유선으로 하는 거 더 잘 터져요. 우리 청년들 막 데이터 막 비싸 많이 쓰잖아요. 이걸 그냥 공짜로 해라. 그 정 안 되면 그냥 그 사통신, 차세통신도 주파수를 공짜로 주고 우정사업본부 같은 게 옛날 한국이동통신 해봤잖아요. 그런 경험도 있고 이제 뭐 여기 계시지만 또 SK로 넘겼지만 실은 또 그 경험이 있으면 또 인가하면 되잖아요. 그러면 이게 무료 와이파이로 하면 우리 청년들이나 또 부모님들 우리 학생들도 또 돈을 대신 내주잖아요. 2천만 가구거든요. 그럼 한 가구에 세민 5만 원만 낮으면 그게 10조 이상. 10조잖아, 1년에. 근데 이게 통신 3사가 독과점으로 이렇게 독점 이익을 가져가는 게, 그래 했더니 그 반값 통신 이런 걸 정책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 뭐 그냥 그 정부가 그냥 아주 간단한 거예요. 우정사업본부 같은 공공성 있는데 또 130도 돈도 있어요. 그리고 우체국이 3,600개입니다, 전국에. 그 다 소상공인들이 예금 드는 거예요. 그들이 쓰는 고객이고 하니까 그냥 통신을 내주면 그 제로페이가 반값 통신이 된다. 이제 그걸 하면서 그리고 그 케냐의 아프리카 케냐의 엠페사 같이 그 통신사인데
모바일로 하면은 제로페이를 해줘. 예를 들면 이게 통신사가 통신이 아니고 통신하고 금융거래뿐만이 아니고 이 결제 제로페이까지 아프리카 케냐는 하고 있는데 네. 왜 우리는 못하냐 해서 이제 우정사업부에 이제 그걸 해달라 해서 제가 공정이라는 제 책에 20페이지에도 그걸 썼는데요. 그리고 민주연구원에 네, 적당히 자랑하시죠. 민주연구원에도 그 공약을 정책을 해가지고 드렸거든요. 알겠습니다. 그게 이제 그걸 건의했더니 그걸 하고 받아들였다. 그러니까 이 받아들였어요? 예, 예. 그래서 공약을 깨졌지 않습니까? 그리고 지금 제로페이하고 지금 민주당 서울시장이 또 하죠. 의욕적으로 제로페이는. 예.